자, 4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이동하면 이 그래프와 일치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움직이는 거냐면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얘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같아집니다. 자, 이럴 때 a, b, c 값을 찾아내래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각각의 점근선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각각의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일반형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는 법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요거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점근선을 빨리 찾는 방법은 여기다가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이라는 일반형에서 점근선을 빨리 찾는 방법은 요게 0이 되는, 그게 점근선의 x좌표예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c분의 d, 컴마, 그 다음에 이렇게 x좌표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분수 형태로 쓰시면 돼요. c분의 a, 이게 점근선의 y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렸냐면, 선생님은 이걸 니은자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긴 모양이 니은자처럼 보여서 니은자 공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분수 형태로 1이 생략되어 있죠.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죠. 기본 0이니까요. 분모가 0이 되는 값 0, 그리고 그때 뒤에 있는 상수값 안 보이면 0이죠. 0. 그럼 이걸 보면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겠네요.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려면 x축으로 1만큼 가야 되겠죠. 따라서 b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가려면 2만큼, c값은 2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뭐 가인이도 잘 했다는 거 같죠?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남은 거는 저 a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근데 이 a는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거든.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 그래프를 넘어갈 때, 색깔 좀 달리할까요? 이 그래프를 만약 이쪽으로 평행이동한다면 이 숫자의 반대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일단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y에다가 2보 반대 y 플러스 2, x에다가 2보 반대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얘로 통분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x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남겠죠. 붙여요. 그럼 y는 x 플러스 1로 통분된 상태에서 여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분배하게 되면 여기를 분배해 볼까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붙여보면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이게 a 값이네요.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 값, c 값 구했고 a 값은 저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뭐 아니면 근데 그냥 꼭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됩니까? 그냥 원래 방향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 방법도 있고요. 아이고. 반대로 안 가고 그냥 원래 방향대로. 네. 아까 이게 x축을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됐죠?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었죠. 그럼 얘도 그래요. 여기를 1로 넘어갈 때 여기 x 자리 대신에 x로 1만큼 갔으니까 x 자리 대신에 x-1 여기 y 자리 대신에 y-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평행이동 되면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숫자를 집어넣어요. y-2는 x 대신에 x-1 x 대신에 x-1 플러스 1 x 대신에 x-1 플러스 a. 그럼 계산 y는 x분의 여기를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넘어간 값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다시 계산. 이건 아직 일반형이죠. 근데 이렇게 기본형을 바꿔야 되니까 꼴을 맞춰야 되니까요. 이걸 나눠줘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a를 x로 나누면 개수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일단 됐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위에 4를 빼게 되면 2 플러스 a. 그럼 뭐라고 했었냐면 일반형을 표준으로 분배할 때는 분모 x 있고 분자는 남아있는 나머지가 안 나눠졌기 때문에 분자에 남고, 그렇죠? 이게 남는 거죠. 그리고 이걸 넘어간 값, 분자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를 지우지래요. 얘만 남아요.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해도 풀어집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얘를 만들 거면 그래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가면서 여기 표준형을 일반형을 바꿔서 가는 방법 편하면 반대로 가셔도 괜찮고. 근데 이제 숫자 크기를 이 숫자로 갈 건지 반대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부가 반대가 붙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렇게 갈 건지는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이는 직사각형 넓이가 24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저런 문제 그리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려면 점근선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분모가 0이 된 x값, 점근선의 교점은 4, 그때 뒤에 있는 상수값 k 이렇게 되겠죠. 근데 k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건 기억하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4, 이 정도 갖다 붙입시다. 4, k. 근데 k가 숫자의 크기는 몰라요. 근데 양수인 걸 확실하니까 위로 가겠죠, 점근선이? 이렇게 뭐, 이 정도 갖다 붙입시다. 네. k. 이렇게.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4, k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분자값을 보니까, 이거 양수네? 그럼 방향상 1사와 4사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1사와 4사 방향. 이렇게, 1사와 3사 방향. 이렇게 지난다 합시다. 여기인지 여기 밑으로 지나갈지는 그건 모르죠. 이건 y절편 찾아야 되는데 y절편이 지금 k값 때문에 정확히 양인지 임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x에 0 집어넣어서 y절편 찾으면 y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이 k가 양수는 양수인데 1보다 큰 양수가 되면 y절편이 위로 올라갈 테고 1보다 작은 양수가 되면 이거 밑으로 내려오겠죠. 모르니까 일단 그냥 대략 그렸어요. 대략 그렸더니 남은 게 이제 문제 이제 조건을 봐야 돼요. x축과 여기죠. x축과 색깔을 x축과 y축과 두 점근선 여기 되나요? 두 점근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24래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두 점근선만 필요하거든요. 두 점근선. 그리고 x축, y축. 실제로는 그래프는 의미상 크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둘러싸이는 직사각형이면 여기겠네요. 이 넓이가 24라고 되어 있어요. 24. 근데 가로는 4, 세로는 6이 돼야 4, 6,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k 값이 24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네, 필요한 거는 그림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점근선과 x축, y축.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만 대략 그리고 점근선의
점근선의 교점 대략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 x는 y는 k 이렇게 x는 4 그럼 x축은 요 밑에 있을 테고 이게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y축은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테고 이렇게 여기 원점이 있을 테고 그럼 그때 이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조형의 직사각형 여기 밑변 4 가로 4 높이 k 4k 24 k 값은 6 뭐 이런 느낌이란 뜻이에요. 자, 무리식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이에요. 근호는 루트를 말하죠.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예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무리식이 된다. 결론은 간단히 말하면 루트 안에 문자식이 남아야 돼요. 밑에 중요한 조건이 있죠. 대신 그 문자식은 항상 어쨌든 이 루트도 무리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음수가 되면 안 되죠.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고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을 알 수 있겠네요. 되죠? 이런 것들. 무리식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이고?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x가 4 이상.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인데, 왜 등호 어디 갔지? 오탄가가 아니고, 보통은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이 루트는 분모값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등호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분수식일 때는, 분수식의 무리식의 형태일 때는 저렇게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등호를 빼야 되고, 그렇지만 않으면 다 등호를 붙이셔야 됩니다. 가끔 요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학교도 이게 아마 지금 고3 애들이, 지금 올해 고3 애들이 시험 봤던,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돼서, 이런 종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 비슷한 게 유형이 나오긴 하니까 언제 등호가 붙고 언제는 안 붙는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네. 뭐 이런 문제. 다음이 무리식에 대한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건 둘 다입니다. 2x 플러스 4도 x 안에 들어있는 2x-4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다만 원래는 그런데 뭐 분모에 있는 거는 0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0을 빼는 겁니다. 원래는 0을 붙여야 되는데 분모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그럼 x가 2보다도 크고 0보다도 커야 되죠?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여기에요.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무리식 계산. 이건 유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주로 잘 아는 것들이라 딱히 뭐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유리화 잘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잠깐 하라면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 하라면 이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유리하려면 가운데 부호 반대인 루트 x-3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네. 얘 유리하려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건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화가 된다는 뜻이야. 루트 x 플러스 3과 루트 x-3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고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죠. 그럼 이쪽 분자는 루트 x-3이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고 가운데 빼기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3이 두 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합차가 돼요. 분배하면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9. 분자는 여기를 계산하면 x 마이너스 3루트 6루트 x 플러스 9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루트 x 플러스 9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래서 x 마이너스 9 분의 마이너스 12루트 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간단히 한 겁니다. 더 이상 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건 어려울 게 없고 여기서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무리함수. 이제 실제로는 여기죠. 우리는 여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무리식은
무리함수를 배우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익히는 것 뿐이고, 무리함수는 y는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무리식, 그럼 무리함수가 됩니다. 그럼 아까 무리식이 뭐였냐고 그랬냐면, 무리식은 루트가 있고 루트 안에 문자식이 돼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자식의 조건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이런 무리식을 y에 등식시킨 이 함수를 무리함수라 말한다. 근데 이런 건 무리함수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데, 루트 2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이게 자꾸 무리함수라 말하는데, 이거는 1차 함수예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1이란 무리수일 뿐이고 얘는 1차 함수입니다. 루트가 x를 끼고 있지 않잖아.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루트 안에 숫자만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차수가 정의되는 1차 함수가 정의됐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아니에요. 꼭 루트 안에 음수가, 그러니까 문자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1 교과는 주로 우리가 배운 무리함수는 y는 루트 1차식 위주로만 배웁니다. 루트 2차식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외우신다. 그래서 얘는 항상 정역에 존재하고, 정역은 얘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네, 이 무리함수의 정역이 존재한다 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네. 여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단순한 내용이라.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인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땠었는지, 네, 기본형이 정비례, 아니 기본형이 반비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무리함수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면 무리함수도 그 패턴대로 흘러갑니다. 먼저 기본형을 배우시고, 표준형 배우시고, 일반형을 배웁니다. 그럼 기본형은 보통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루트 ax 이런 꼴로. 그럼 얘를 평이동하면 되죠. y는 루트 ax-p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은 거의 일반형과 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그냥 루트만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분배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배해서 1차식 이런 꼴로 써주면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무리함수가 사실은 좀 더 쉬워요. 전체적인 틀은. 근데 뒤에 나중에 이제 접선 문제 풀거나 그러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얘기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얘는 기본형부터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알아두면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요 구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요 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데 1 말고 어떤 개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개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x 앞에 마찬가지로 어떤 개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수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폭이 좀 더 급격히 변하거나 아니면 좀 완만하거나 그 차이점이지 그래프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굴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곡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지느냐 차이점인데 그래프 모양 자체는 어쨌든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건 변함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수가 붙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루트 안에 들은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네 개 그래프를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번호를 굳이 매긴다면 y는 플러스 루트 플러스 x 요 모양 2번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 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 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루트 앞에 0보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랬었죠. 근데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요? 음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문자식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정역이 정해지죠. 정역은 x는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정역이에요.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음수가 넘어가면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x가 0보다 크나 같다.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역이 됩니다. 결론은 반쪽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x값 실수 전체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양의 부분만 그려지거나 아니면 x값 음의 부분만 그려지는 게 이 무리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다. 이차함수는 그림을 그릴 때 꼭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는 그림을 그릴 때 점근원의 교점이 중요하죠. 그럼 무리함수도 어떤 점이 필요해. 이것도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쉬워진다는데 얘는 뭐가 기준입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차함수는 꼭점,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 시작점. 그럼 그 시작점을 어떻게 찾죠?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x값 0, x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 0. 이게 다 그래요. 0, 0, 0, 0, 0, 0, 0. 다 시작점이 0, 0 원점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1번 그래프 보세요. 1번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1번 그래프. 얘는 그림을 보니까 x값이 양만 주어져. 원점의 오른쪽 여기서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왼쪽은 안 그려져요. 그래프가 0 이상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그려진 부분에서 x의 양을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양이니까 y값도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x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y값도 0보다 큰 나왔습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나왔으면 이게 몇 사분면이냐면 1사분면 위주로 그림이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위면 이게 직선은 아니잖아. 1차 함수는 아니니까. 1차 함수만 직선이고 나머지 함수는 다 곡선이거든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그립니다. 대신 이 그림 그릴 때 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가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도록.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그리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음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음수에 음수를 붙이면 이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루트 앞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아 나왔지만 y는 0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럼 x는 음수인데 y가 양수인 사분면은 이사분면이에요. 색깔을 달리 하기로 했죠. 얘는 y값이 0보다 크나 같아요. 이사분면. 그럼 시작점을 기준, 이게 시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야. 이 점을 시작으로 이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방향이 왼쪽 위로 갑니다. 그 다음 얘는 3번 그래프는 x가 양수예요. 그럼 루트 양수인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x는 양수지만 전체 y값은 마이너스 루트로 가기 때문에 y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x 양수인데 y가 음수인 사분면 이건 4사분면이죠. 그럼 여기는 원점, 이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프 그리는 패턴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얘 x 음수. 왜냐면 음수에 음수를 붙여 이 안이 결론 양이 되니까. 그럼 루트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y값도 음이 나와요. 그럼 x 음수, y 음수 3, 4분면에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아래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셨나요? 자, 보세요. 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y는 한 다음에 쓴 다음에 루트 앞에 붙는 부호와 루트 안에 붙는 부호가 중요한데 이게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죠?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 느낌이 뭐냐면 위로 간다는 뜻이에요. y의 부호가 양수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얘는 y값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아래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x 앞에 플러스가 붙어요. 그럼 x 앞에 플러스 붙는다는 뜻은 x가 양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x값에 음수가 주어져야 이 안에 루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x의 음수가 주어진다는 뜻은 이 음수가 의미하는 바는 그림을 왼쪽만 그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일단 시작점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0. 시작점은 원점이네. 그리고 읽을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부터 읽는 게 낫습니다. x 앞에 음수네. 아, 왼쪽으로 간다 뜻이고, 루트 앞에 부가 안 보이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위로 간다는 얘기네. 왼쪽 위.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곡선을 그리되,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왼쪽 위로 가게 그리시면 돼요. 하나만 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일단 시작점 0,0.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네요? 그럼 왼쪽. 루트 앞에 부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아래로.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하는 곡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루트 1이 양수 오른쪽. 루트 앞이 마이너스 아래로. 시작점 원점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y는 2루트 3x 마찬가지예요. 루트 안에 0이 되는 값 0, 그때 y값 0. x 앞에 개수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이게 2는 양수잖아요. 플러스 오른쪽 위로. 이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뜨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제 앞으로 이걸 보고 그리는 방법. 시작점을 잡으시고, 일단 첫 번째 시작점 잡으시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양이냐 음이냐 따라서 오른쪽 왼쪽, 루트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위로 그릴 것인지 아래로 그릴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시작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왼쪽 위로, 왼쪽 아래로 판단해서 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준수 알아듣겠니? 괜찮아요? 네. 처음 배워서 좀 낯설긴 할 겁니다.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근데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 하냐면, 결국은 또 이거죠. 그 기본형, 좀 전에 배운 게 기본형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기본형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남은 건 이제 표준형이죠. 평행이동 할 거라는 얘기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갈게요. y는 그냥 쉬운 거 루트 2x가 있었다고 칩시다. 걔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면 관계식은 y 플러스 3은 루트 2 가로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에 따라 y는 루트 2 가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그림 그립니다. 그렇죠? 얘 그림 그리시오. 그러면 처음 해야 될 거. 일단 시작점. 시작점을 찾습니다. 시작점 찾는 방법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y값. 이게 시작점 찾는 방법이에요. 그럼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x에 1 집어넣으세요. 그럼 루트 0이 되죠? 그럼 뒤에는 y값 마이너스 3.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럼 시작점 찍습니다. 어디죠?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여기쯤 찍었어요. 시작점 찍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까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x 앞에 있는 개수 2. 양수네? 오른쪽.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약간 좌로 블록한 포물선의 절반을 그린다는 느낌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포물선이긴 해요. 포물선 절반 그래프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 그리고 나면 시작점 찾았고요. 그림 그렸으니까 그림이 그려진 그림을 보니까 x의 범위는 1 이상이 되고 동시에 y의 범위는 -3 이상이 되는구나 라는 치역과 정역 범위를 알게 되게 되고, 그래프가 증가함수네? 증가함수니까 x값에 4 같은 거 주어져요. x값이 6 주어져요.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최대값은 x의 6 집어넣은 값, 그게 최대값. x의 4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 그게 최소값. 이렇게 최대 최소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보다 무리함수는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그리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식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유리함수나 통분해 등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시작점 찾는 방법.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그때 y값, 그걸로 시작점을 찾고 x 앞에 개수, 루트 앞에 부호를 보고 방향을 설정한다. 되셨죠? 네. 뭐 이런 거.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pq 값이 나온답니다. 그때 얘를 얼마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되냐 물어봤죠. 근데 모양을 보니까 x 대신에 x-2가 들어왔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숫자만큼,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그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원래 여기서 넘은 건데 y-1이잖아요.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0이 되는 숫자만큼, 결국은 요 뒤에 있는 숫자 크기만큼, q만큼, q는 1이 된다. 이렇게 평이동한 거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시작점 위치를 찾죠? 얘가 0이 되는 x값 2, 그때 y값 1, 2,1 여기. 그 방향은 오른쪽 아래, x계수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 마이너스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되네.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정역의 범위는 x가 2보다 커 나왔다. 치역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프는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 x 크면 반대로 y가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 x 작으면 반대로 y가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대축 찾을 때 또 그런 느낌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네. 뭐 그림만 그릴 수 있으시면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거. 다음 함수를 저렇게 주어졌어요.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A값, P값, Q값을 찾을 표준형 형태를 쓰라는 얘기죠. 네. 시작점 2,3. 그럼 이걸로 y는 루트 x-2 이렇게 돼야 시작점이 2가 나올 테니까요. 뒤에 플러스 3. x에 2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y값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 앞에 왜 벌려놨냐면 이게 혹시나 이 앞에 숫자가 2가 들어가도 시작점 2,3이죠. 3이 들어가도 시작점은 2,3이에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시작점은 2,3입니다. 결론은 시작점만 가지고는 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까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개수를 찾기 위해서 x와 y의 숫자를 대입하기 위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시작점 말고. 시작점 여기 써먹었으니까. 여기 있네요. 또 다른 점 4,5. 그래서 y에 5를 대입하고 x에 4를 대입한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4 빼기 2 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5는 루트 2a 플러스 여기까지 갔나요? 루트가? 네, 이렇게 돼요. 넘어가면 2가 남죠? 루트 2a가 2가 되므로 2a는 4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완성된 식 y는 2 루트 루트 2 x-2 플러스 3 이게 답이다. 물론 이걸 가로를 풀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가로 풀지 말고 그냥 가로가 있는 상태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셔서 문제에서 원하는 미지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형 이런 겁니다. 기본형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 칩시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평행이동해요. 근데 숫자를 집어넣어야죠.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루트 그대로 앞에 있는 계수 2 그대로 됐죠? 그냥 x하고 y 자리만 정리해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됐니? 여기는 3이 없어지고 1로 넘어가면 이게 표준형이야. 이거 표준형이에요. 근데 가로만 분배했더니 그냥 일반형이 나와. 그래서 무리함수는 표준과 일반형이 거의 차이가 없고 눈으로 보기에도 무슨 차이가 있지? 아 가로 분배했구나. 이게 다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해하기도 서로 편하고. 그래서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시작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일단 시작점을 찾아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그 마이너스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마이너스 빠뜨린 것 같다. 그죠? 마이너스 있었죠? 미안해요. 내가 쓸 때 마이너스 쓴 것 같은데 이거 안 썼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럼 시작점을 잘못 찾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시작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에요. 이 점을 기준으로 x 앞의 개수가 음수 왼쪽, 루트 앞에 부분 마이너스 아래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정의역 범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범위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래프는 잘 봐야 우리가 그리는 방향상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 아래로 갑니다 라고 그랬지만 실제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죠.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다. 따라서 x 크면 y도 크다. x 작으면 y도 작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잘 접근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네요. 최대 최소.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자, 다음 무리함수. 그리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을 찾자. 시작점이 좌표는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4분의 1, 그때 y값 4. 두 번째, 방향을 읽자. 이거 양수 아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를 봐야지 1을 보는 게 아니에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4 음수잖아. 그럼 왼쪽 루트 알파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플러스죠. 위.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그린다. 시작점의 좌표는 1사분면 4분의 1, 4 여기다.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위를 그린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다 그리는 게 아니다. x값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려라. x값 마이너스 2면 대략 여기다 칩시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만나는 점을 찾아야죠. 여기부터 0까지, 0이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만 그린다. 최대값 찾아라.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대 여기다. 최소 여기다. 최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9 플러스 4. 그래서 3 더하기 4니까 7. 최소값 0 대입한다. y는 저기다 0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4. 5. 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게 여기거든요. 그나마 제일 무리함수에서 할만한 단원, 좀 어렵다라는 단원 여기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개념서면 잔뜩 설명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개념을 읽고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문제라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이걸로 뭐 하는 거냐면
다음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시작점이 마이너스 1, 0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오른쪽 위로 조금만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네,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마이너스 1, 0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제 이겁니다. 내가 직선안을 그릴 거예요. 근데 x 앞에 계수가 1이니까 1차 함수인데 이게 기울기 1짜리니까 기울기 45도짜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45도짜리 직선을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내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직선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3번 같은 케이스예요. 무리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근데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직선이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 만나다 딱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요. 2번 문제. 직선과 무리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 0을 통과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걔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 직선의 K 값이라는 걸 잘 보세요. 이 K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Y는 X 플러스 K 할 때 이 K는 Y 절편 값이죠. X가 0일 때 Y 값, Y 절편.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에 K 값이 놓이는 겁니다. 여기는 K가 여기 있는 거죠. Y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 K가 있는 겁니다. 좀 더 K가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 K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거 펜 놓여 있는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K가 여기에요. 점 표시, 여기 흰색 점 표시되어 있는 거. K가 계속 밑으로 내려올 때는 안 만나. 계속 안 만나. 그러다가 K가 여기 딱 되면, K의 위치가 여기가 딱 되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 K가 좀 더 밑으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다가 마이너스 1, 0에 도달했을 때 K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거보다 K가 더 밑으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안 만난다. 기울기 1짜리 직선인데 안 만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난다. 이게 Y는 X 플러스 K다. 근데 이 K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직선이 지나는 Y 절편. 여기다. K가 여기 있을 때는 안 만난다. 그러다가 언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됐을 때 Y는 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K 값이 여기야. 잘 봐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K가 있을 때 여기서는 무리함수가 딱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 K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기 하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K 값이 이 빨간색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까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냐면 여기 될 때까지.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K가 여기까지 놓이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되겠습니까? 그 얘보다 더 밑으로 가게 되면 이보다 더 밑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K가 이런 데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럼 선생님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풀 때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 이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풀이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다 지우시고 이 케이스일 때만 신경 쓰세요.
자,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뭐냐면 무리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위로 가면 안 만나는 거예요. 얘가 됐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이 점, 시작점을 통과할 때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때 K 값보다 밑으로 내려오지만 요 사이, 얘네 둘 사이를 움직여야지만 그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마지막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얘가 기준에 올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언제 한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은 얘네들 그림을 그려서 교점 찾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연립한 다음에 연립반어식 해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랑 연립해야 되냐면 당연히 저 무리함수와 저 일차함수를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얘랑 같다고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x 플러스 1은 x제곱 x 플러스 k 얘랑 같은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야 되죠? x 플러스 1 얘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항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되냐면 한 개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니까 중근 갖는 조건입니다. 이해됩니까? 얘랑 연립해서 이 무리함수와 1차식을 연립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보통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잖아. 근데 그 교점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 해도 해가 한 개가 돼야 되고 2차 방정식 해가 한 개라는 얘기는 이게 중근이 겹치는 중근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근 조건은 판별식 0인 거잖아요. 많이 해봤던 거. 판별식입니다. 여기서 판별식. B 2k-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 1 생략 C K제곱 마이너스 1 걔가 0이 된다.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얘랑 지워져요. 그럼 4k 값은 5 따라서 k 값은 4분의 5 무슨 말이죠? 무리함수인 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k 값은 그때 k 값은 4분의 5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위치가 아까 말한 여기였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게 그림이 너무 애매해져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y축과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k 값이 이게 얼마냐면 4분의 5일 거란 얘기야. 그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만나려면 더 위로 가면 돼. 안 만난다? k 값이 4분의 5보다 더 커지면 직선이 더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기 안 만나겠죠. 됐나요? 됐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언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K 값이 여기 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보다는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K 값이 4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얘보다 내려와야 일단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하나 두 점. 근데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요 시작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 시작점을 통과할 때 K 값과 같을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입하면 돼. 뭘 어디다가? 이 시작점을 어디다가? 직선에다가. 왜? 직선에서 K 값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 직선이 이 시작점을 지나간다잖아요. 시작점 위치가 마이너스 1,0였는데 이 직선식 대입합니다. y에 0,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1. k가 1이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위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1.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이 돼도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4분의 5가 되기 전까지만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저희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 이 K 값이 1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또는 K 값이 아까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위치가 1이었는데 1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한 점에서 만나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여기인 경우는 접하는 케이스고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때부터는 접하지는 않지만 저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헷갈려요. 나머지는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으니까 주말 동안에 여기 무리함수까지 여기 마무리 주말 과제니까 좀 열심히 합시다. 131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서 다시 과제 노트 잘 정리하시고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